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한국갤럽 조사. 자, 개요부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558호입니다. 네. 9월 2주인데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정수행 지금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여기에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하락해서 횡보입니다. 횡보인데 31이 됐습니다. 네. 31이고요. 그다음에 부정률은 2%포인트 더 높아져서 58에서 60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부정률이 60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 이게 쭉 보면은 최근 흐름을 볼 때 60까지 올라갔던 경우는 없었네요. 지금 제가 그래프를 지금 띄워주신 거 보고 있는데. 수치로만 보면은 네. 하여튼 59도 있으니까 거의 같다고는 보는데 60을 딱 찍은 거는 지금 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정률 60, 국민의 60%, 네. 10명 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1도 최근으로 보면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지난 7월 확 떨어지고 나서 지금 그때 32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31입니다. 더 떨어지면은 이제 네. 30% 선이 지금 하향 돌파 당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이기는 하겠습니다. 네. 7월 1주 이때 조사를 보니까 긍정이 38, 부정이 54 이렇게까지 차이가 좁혀졌었는데 그래프상으로. 근데 보니까 진짜 확 벌어진 느낌. 7월 1주 이 조사 결과와 9월 2주 이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진짜 좀 차이가 나게 느껴지네요. 최근 한 3개월에서 고점 38에서 지금 아주 완만하게 하락해서 7% 포인트 하락한 31입니다. 31이고요. 네. 31이면 이게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조원 C&I 조사인데요. 조원 C&I가 스트레이트 뉴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진행한 ARS 조사입니다. 이런 ARS 조사에서는요. 대통령 잘한다가 38.9입니다. ARS 조사가 오히려 더 잘한다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거 좀 눈에 띄는 그런데 부분인데. 바로 잘 보신 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31입니다. 그럼 상당히 아까 38.9였으니까 39라고 따지면 거의 뭐 8% 포인트 격차로 지금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안 좋다. 전화 면접 조사의 특성상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당층이라든지 그 뭐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또 보수 성향자들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31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게 뭐 외교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또 성과적으로 따진다면 외교 현장에서의 그 뭐 좀 화려한 그런 화면 빼고는 사실은 국민 그 실생활에 또 이렇게 느낌이 와 닿는 그러한 성과는 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계속해서 오염수 또 박정훈 대령 해병대 문제죠. 홍범도 장군 또 뭐 조금 지나간 거지만 양평 고속도로 또 잼버리 이런 문제들이 뭐 악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미세하지만 3개월까지는 아니죠. 2개월 한 1주 동안 이렇게 빠져온 게 이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31%. 사실 어제 이제 발표된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이 긍정률이 올라서 수치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한국갤럽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갤럽 조사에서는 오히려 2%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뭐 일각에서 온라인 여론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비판을 좀 받고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여론층의 입장에서는 한국갤럽이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MBS보다도 더 낮게 나온 수치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국갤럽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한국갤럽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서 무당층이 더 많이 잡혔던 거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진보 성향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ARS 조사보다 여러 뭐 이슈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의견 분포가 사실은 진보 성향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고 그리고 이제 무당층 뭐 또 뭐 중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나온다라고 봤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말씀이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데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도 성향자이신 분들 또 무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무당층이 없이 그냥 보수하고 진보를 많이 잡는 ARS보다 더 안 좋게 나오죠. 전화 면접에서. 그렇네요. 예. 중도라든지 무당층이 지금 이제 반응을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입장을 오히려 내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서운한 감정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좀 화가 나는 감정들이 지금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요.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좀 뼈아프게 진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도층 무당층에서조차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잘못하고 있다. 부정률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률이 60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네요. 요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드신 거죠 직접? 요거 만드느라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만드셨으니까. 자, 좀 크게. 지금 좋습니다. 200%까지 키우면서 보수 성향자가요 잡힌 걸로 기준으로 따지면 조사 완료 기준으로 332명 중도보다 많이 잡혔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많이 잡혔죠. 원래 중도가 더 많습니다. 웨이팅을 줘서 가중을 적용했더니 보수 성향자가 322명, 중도가 304명, 진보다라는 분들은 270분 이렇게 잡혔거든요. 이렇게 잡혔으니까 지금 보수 성향자가 더 많죠. 그렇네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조사. 이번 조사 특히. 그럼 보수 성향자 이렇게 많이 잡혔으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긍정률이 더 높아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죠? 기존의 생각에 따르면 명수로 얼마나 많아졌냐 보시면은요. 보수 성향자는 지난 조사보다 38명 더 잡혔고 중도이신 분들은 16명을 덜 잡았습니다. 진보 성향자분들은 5명.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 대통령 긍정률이 올라가야 맞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 왜 웬걸 2% 포인트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잡힌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렇네. 그러니까 보수층 내부에서도 나는 내 성향이 보수니까 지금 정부를 지지해.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무조건 대답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하고 있다. 내 성향이 보수일지라도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나름대로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지난주거든요. 지난주는 보십시오. 중도 성향자가 32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중도가 많이 잡혔네 이때. 조사 완료 기준입니다. 보수 성향자 분들 294명,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261명. 이렇게 따지면은 역시 보수 성향자가 더 잡혔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와, 이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긍정 평가인데 지지율인데 어떤 부분이 주관적으로 좀 대답이 나왔는지 평가 이유 이것도 한번 보죠. 한번 보시죠. 긍정 이유를 먼저 보시면은요. 외교라는 응답이 6% 포인트 많아져서 32%가 됐습니다. 32까지 외교.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은 11일까지 이어진 윤 대통령 아세안 G20 정상회의 참석 귀국한 거. 이런 게 좀 반영이 됐네요. 나머지는 싹 다 한 자릿수입니다. 결단력 몰빵이네요. 몰빵이죠. 몰빵 외교.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게 3% 포인트 많아져서 7%로 2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결단력, 추진력, 뚝심은 사실 어퍼컷 한번 날리면은 추진력인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과는 무관한 거죠. 근데 외교가 6% 포인트 많아졌다. 이거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국민분들은 외교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이걸 놓고 보면은 외교가 잘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외교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정책 브랜드 중에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요. 플래그십 브랜드가 없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외교는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외교는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타국의 정상들하고 악수했다 이런 거는 큰 뉴스거리니까 계속 노출이 되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외교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거는 네. 너무나 당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손에 잡히는 어떤 정책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경제 민생에서 3%포인트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좀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예, 요거는 그다지 지금 5%로서 아직은 미미한 상황이고요. 네. 예. 여기 국방 안보 이것도 이제 외교하고 같은 좀 맥락에서 본다면 38% 상당히 많아요. 10명 중 4명 정도가 외교나 뭐 대북, 뭐 국방, 안보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지금 보면은 뭐 노조 대응도 있고 노조 대응 있죠. 부정부패 비리 적결 이런 대답도 있고 하긴 한데 여기 지난주에 네.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게 있죠, 지금. 뭔가요? 이재명 수사. 아하. 이제 단식을 하고 있으니 네. 이재명 수사 때문에 나는 대통령을 긍정평가한다라는 게 이번 주에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1%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층, 그러니까 긍정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검찰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아니면은 사람이 저렇게 곡기를 끊고 단식하고 있는데 여권에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기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상 뭐 이거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단일 정책으로는 만나이 통일이 만나이 통일 1% 네. 긍정평가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만나이 통일 뭐 이거는 다들 뭐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이 통일 같은 경우는 이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굳이 정책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만나이 통일도 뭐 그렇지만 만나이 통일 좋죠. 그런데 국민들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좀 더 민생 문제에 또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 한 살이라도 좀 젊게 살지 않겠습니까? 만나이 통일이 이제 숫자의 문제이고 많은 서민분들은 지금 힘들어서 어깨가 지금 허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무너지는데 조금 더 저는 여기에 경제 민생이 좀 더 강화돼서 정책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국가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국가 뭐 예산 절약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뭐 도시 각 지방 도시들은 되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또 그런 걸로 따지면은 아니 만나이 그러면 저 만나이 뭐 5살씩 빼주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국정주의도 확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는 숫자가 아니고 좀 실질적인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좀 방송을 좀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나이 통일 여쭤봤는데 다큐로 받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하지. 만나이 뭐 이걸로 정책적인 평가를 받는 것보다 우리 민생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는 어떤 게 좀 뽑혀 있습니까?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5%로 여전히 1위.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일본 관계도 줄긴 했지만 2%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계속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교로 인해서 긍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외교 때문에 난 이거 별로다라는 분들도 11%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민생 물가가 꾸준히 뭐 5위 안에 3등 정도로 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요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인사 개편했는데 인사 개편 잘했다 이런 거보다는 아까 뭐 여기 뭐 나오는 게 계속 누적된 게 많습니다. 홍범도 흉상 이전 또 밑에 보시면은 검찰 권력 과도하기 때문에 싫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이 잘하기 때문에 좋다. 이거는 안 나와요.
근데 검찰 권력이 과도해서 싫다는 나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 외압 이것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또 여기서 잼버리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예. 잼버리 문제는 계속 나와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몇 주 전서부터 그게 사라졌습니다. 뭐가요?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악재 하나 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네. 항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해병대.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양평고속도로 사라졌네. 양평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잼버리, 해병대, 네. 홍범도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애국심 그 이슈이죠. 그러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네. 보수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부정평가 이유에서 많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이 잡힌다 한들 국정 긍정률이 확 올라간다라고 기대하기는 네. 어렵다. 여기 보시면 언론 탄압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또 뉴스타파 뭐 하고 있고 이동관 그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뭐 가짜 뉴스 뭐 연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근데 양평 이제 고속도로가 사라져서 예. 이게 글쎄요 어떤 다른 이슈들 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안 나오는 게 그렇죠. 이게 보통 뭐 성과면 성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언론 위기 대응 성과 이렇게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양평 고속도로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정책적인 실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양평 고속도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비리처럼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뭐 대통령 처가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세거든요. 사실은 정책적인 실패는 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네. 측근 친인척 비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이런 것들은 보통은 레임덕까지 이제 직행하는 그런 네. 이슈이기도 해가지고 뭐 사실은 그게 상당히 악성 이슈가 될 수 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거를 온몸을 던져서 막아준 셈이 된 건가요? 네. 예. 그런 셈이 됐죠. 어떻게 예. 보면. 물타기 예. 많이 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요. 양평 고속도로 이게 지금 사라져 있는 여론 뭐 이제 대답.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대답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걸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맞습니다. 언론 탄압 문제 이번에 어제 보면 뉴스타파 JTBC 검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신앙님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그러니까 기획된 허위 인터뷰 의혹 이걸로 그리고 그게 이런 보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아무래도 여론의 향배를 보지 않겠습니까? 수사하는 쪽에서도 요걸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방금 주셨던 그 말씀 네.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검찰 수사 관련 인식 이렇게 저렇게 허위 인터뷰 혐의로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귀하께서 이에 대한 다음 장 중 무엇에도 공감하십니까? 네. 언론을 이용한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39.9.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공작 수사다. 46.0.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조사 완료 개수가 2,000명이죠. 2,007명이죠. 조금 더 확대한다면 네. 2,007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2.2%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는 4.4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6.1% 포인트 격차죠. 그럼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공작 수사다라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이건 ARS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무당층보다는 양쪽 진영에서 더 많이 잡힌 거죠. 그런데 언론을 이용한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가 40 정도 나온 거죠. 39.9. 근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률은 38.9,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공작 수사가 46이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세고, 그런다고 하면 이 조사 이런 문항이 가령 양쪽 진영이 좀 덜 잡히는 중도 성향 또 무당층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잡힌다면 그때는 글쎄요, 이 비율이 언론을 이용한 대선 공작 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가 더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그렇네요.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공작 수사다라는 게 더 응답될 확률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중도 성향자 또 무당층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정부나 여당의 목소리와는 반대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쪽으로 의견 분포가 더 많이 가고 있다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권이 사실상 뭐 김기현 대표가 사형 뭐 이런 단어까지 언급하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 뭐 물량 공세도 그렇고 말 그대로 총공세에 나섰는데 그것치고는 여론이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그렇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지금 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 이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론은 아직까지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외교적인 거. 그러니까 다음 주 18일부터 또 유엔 총회 방문하기 위해서 뉴욕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좀 계속 외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늘리면서 지지율을 좀 올리는 그거밖에 앞으로 돌파가 없어 보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도 한데 사실 외교라든지 국방 안보라든지 이념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는 국정 긍정률의 최대치를 지금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40% 선까지 가려면 다른 게 나와야죠. 더 있어야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경제 뭐 이게 가장 클 거고요. 경제와 관련된 뭐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외교로 계속해서 그걸 이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임계치까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각을 했지 않습니까? 개각. 사실 개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쇄신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개각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아직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다음 주 정도에 반영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긍정, 부정 아니면은 별 영향 없을 것이다. 어떻게 좀 예측하십니까? 오른쪽 밑에 밑바닥에 인사 문제로 부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2%입니다. 개각 얘기가 나올 때 인사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정평가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다. 인사 때문에 나는 너무 좋다. 긍정한다. 이런 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긍정평가 이유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번 개각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고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 또 그렇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방장관이 그 뭡니까 그렇게 갈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뭡니까 정부 여당의 그런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뭐 무관치 않을 텐데요. 이거는 NBS 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홍범도 장군 이게 찬성하느냐, 흉상 이전 추진, 요거 이제 찬성하느냐. 여기 국방부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하고 나왔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찬성하다가 26밖에 안 나옵니다. 20%대죠. 그렇네요. 반대한다가 58입니다. 이 정도 나오니까 국방부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바뀌는 국방부 장관이 아주 극우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다. 또 해명해야 될 게 있는 사람이다. 나 해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 뭡니까 인사 문제로 더 좋아질 일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글쎄요. 지지층은 결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뭐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야권을 향해서 뭐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고 지금 단식 중인데도 김기현 대표가 찾아가지 않고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회 특히 야당과는 협치나 아니면 대화나 협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로 쭉 가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지지율이 드라마틱하게 뭐 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또 계속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막 전쟁, 네,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그 이 외교에 대한 또 국방 안보에 대한 이념과 관련된 프레임이 엄청나게 확산이 될 때, 네, 그러니까 중도 성향자, 무당층에게까지 또 진보 성향자도 확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직무 긍정률이 네. 그 자체가 이제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경제적으로 아니 뭐 대박 나서 뭡니까 동해에서 막 가스 나오고 뭐 석유 나오고 이런다던가 예 일본이 갑자기 7광구를 개발하세요 도와주셨으니까 이러고 이제 7광구를 다 주니까 뜯어오니까 뭐 금맥이 쏟아진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아 대통령이 일본의 저자세인 줄 알았더니 네. 뭘 대단한 걸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서 폭발할 텐데 과연 그럴 만한 건이 당장 나올 것인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훨씬 많다. 예 악재가 더 많이 보인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좀 보이기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부산에 방문해가지고 수산물 시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했는데 이런 것도 글쎄요. 뭐 수산물 촉진, 우리 수산물 계속해서 힘들면 안 되니까 이거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악재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이게 방류되는 데까지는 사실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동의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수산물 소비 촉진은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산물 소비가 안 되고 있는 그 원인과 관련돼서 파악한다면 어쩌면 그 수산물 소비가 얼어붙게 만드는 데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드신다고 해서 거기 시장 걸 다 드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약간 좀 보여지기인데 보여주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물 소비합시다라고 캠페인을 하시는 거야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그런데 그 원인을 그럼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죠.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라고 하고 병 주고 약 주는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주변 국가와 협력을 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가서 미국을 또 설득하고 해서 못하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부 역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만약에 관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정부에 대한 효용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다.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실망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가서 조금의 소비를 촉진하자 이게 약간 좀 선언적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 학부모들에게 그러면 학생들 급식에 수산물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반발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 수산물이 먹어야 되고 급식에도 우리 수산물이 쓰이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학부모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게 좀 뭐 청취해 보니까 의견을 좀 청취해 보니까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지금 어떻게 이거 그 대통령 뭐 내외가 가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드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예, 아니 그렇게 드시는 것 자체는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정책 또 정부의 역할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긍정이 31%, 부정이 60%. 긍정이 지난주보다 2% 포인트 하락을 했다. 근데 뭐 이 통계적으로 여론조사 뭐 상으로 보면은 횡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뭐 지난달, 지지난달 고점하고 비교해 보면 쭉 이제 내려왔다. 예. 그리고 부정도 2% 포인트 상승해서 60%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